박범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특검 연장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글쎄 뭐 한강은 건넌 것 같은데 압록강까지는 아직 안 건넌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직권상정이잖아요. 직권상정 말고 지금 하나 묘수를 좀 묘수가 있어요? 예.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요모조모 따져보고 있는데 예. 아직 요거 이제 인터뷰 끝나고 예.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죠. 인터뷰 끝나고?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알면 안 되고요, 아직은? 아직 그 알면 이제 저기 상대방이 대응을 할 테니까. 특검 연장에 남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권상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직권상정 사유가 뭐 전시, 사변, 또 국가 비상사태, 또 원내대표 간 합의 이렇게 있는데 원내대표 간 합의는 저기 무슨 자유당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물 건너갔고 진짜 그건 압록강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아니죠 지금은 사변도 아니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만큼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연장을 안 한다. 지금 그 수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일단 우병우가 기각됐잖아요. 왜 기각됐냐면은 수사를 떠밀려서 좀 너무 늦게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집어넣는 게 아니지.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제일 처음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좋았는데 발부가 안 되고 이제 재청구를 하려면은 수사를 빡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완전 총동원돼가지고 2주간 소비를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병우 처리가 늦어진 건데 지금 수사 기간이 이제 6일밖에 안 남았고 이제 부랴부랴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까 소명이 조금 부족했어요.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판사가 웬간하면 국민들이 다 우병우는 김기춘보다 더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발부해도 되는데 이 꼼꼼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민석 판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엄격하게 봐가지고 소명이 좀 부족하다 했는데 연장이 안 된다. 그런데 우병우 불구속 상태로 남겨두는 거 봐줄 수 있으세요? 아니요. 에브리원 다시. 나도 통하는구나 이거. 두 번째. 지금 이제 삼성 뇌물건은 이제 처리를 했는데 SK하고 롯데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록에 다 있어요. 심지어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SK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깜빵에 있을 때 교도소. 법무부에 계실 때. 법무부에 계실 때. 계실 때 대행을 한 그 회장이 있어요. 김창근이라고 그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대화록이 있는데 그 최태원 회장은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분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 풀어줄 테니까 뭐 사면해 줄 테니까 잘해라 나가서 나가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이 투자니까 뭐 얼마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가성 있는 사면을 입증하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생생하게 나오고 분더러 사면이 딱 된 날 그날이 8월 14일 날인가 뭐 15일 날 전화를 하던가요? 전화를 해 이제 문자를 보내. 안종범 수사 같아. 뭐 저 옛날 유신 때 용어인데요. 저 뭐 진심으로 감사한다. 뭐 보국의 일념으로 무슨 뭐 맞습니다. 뭐 이런 뭐 감사한다라는 문자를 딱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대가성이 입증이 된 거거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추려가지고 영장 청구하면 되는데 최태원 회장을 불러야 되잖아요. 김창근 회장도 불러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SK 수사도 그렇고 롯데 수사도 그렇고 지금 6일 남은 상태에서 언제 부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간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직권상정을 근데 정세균 의장 스타일상 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구동성을 우리 국민 70% 넘는 분들이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나 또 다음 주 토요일이나. 그런데 23일 날 본회의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청와대로 쳐들어간다든지 총리공간 뭐 많잖아요. 정부종합청사를 둘러싼다든지 뭐 제가 이렇게 시켰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국가 비상사태지. 직권상정을 해도 황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고 그러다 보면 특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이 특검이 끝났잖아요. 왜냐면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3분의 2. 예, 의회에서 3분의 2 통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통과돼도 그때는 이미 특검이 끝난 이유다. 요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황교안 대행의 의지에 달리긴 했는데 이 특검법이 이 수사기간이 만료했다고 그래서 이 법이 실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왜 그러냐면 수사는 못하지만 공소 유지의 범위 내에서는 특검과 거기 파견나간 검사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권 상정만 하면 되긴 되는 거네요. 설사 이달을 넘겨도 예. 다음 달에 이 개정안 또는 새로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과를 시키면서 3분의 2로 재의결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부칙 조항에다가 네. 새로 다음 달에 만드는 그 법과 기존의 특검법을 연결하는 조항을 넣으면 아, 부칙에다가. 예 그러면 그 가능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건 굿 아이디어인데 이 박수도 안 나오고 왜냐면 언론이 그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고 남은 거는 저는 법꾸라지는 않아요. 직권 상정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의장님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양반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원래 스타일이. 묘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드리면 정세균 의장은 또 그럼요. 슬쩍 넘어가면서 이거 비상사태다. 직권상정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이셔요. 아니. 마지막에는 매우 더 조금 이제 중간에 이렇게 호인이시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열받으면 지금 김보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 상정밖에 길이 없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묘수는 만약에 성공하면 오로지 박 의원님 때문입니다. 박수 아니. 아니야? 자, 그렇게 해놓고요, 미리. 정청래 의원의 수법이에요, 맨날. 지금 답이 왔어요. 답이 왔어요? 예, 답이 와서 이제 까도 되겠다.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패스트트랙, 예. 신속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예. 있는데 그것도 원래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5분의 예. 3이면 되거든요. 예. 바른정당에서 예. 오신환 의원만 넘어오면 돼요. 근데 이분은 생각이 있어요. 예. 있는데 권성동 위원장이 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법사위원장이 상정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이때까지는. 지금 방금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묘수가 아니네. 틀렸네. 내일 법사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가가지고 권성동 위원장이 상정만 해주면 원래는 6개월이 지난 뒤에 5분의 3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론이었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니까 6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내일 바로 상정해가지고 내일 바로 5분의 3 표결을 하면 바로 본회의로. 국회의장에게 갈 수가 있는 그런데 이것도 그 법사위원장이 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상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하겠답니까? 방금 안 해준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깐 거 아니 지금. 그럼 아무 뉴스도 아니잖아. 뉴스 아니에요. 희망을 걸었는데 젠장.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좀 이상해요, 저는. 예. 바른정당인데 바르지가 않아요. 탄핵까지는 같이 달렸는데 이상하게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검 연장뿐만 아니라 저 공수처도 반대하고 뭐 별의별 거 다 반대해요. 검찰은 특검을 싫어하거든요. 공도 다 뺏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통제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남은 거는 이제 직권상정밖에 없고 그건 이제 정세균 의장한테 전화를 좀 하세요. 이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언제죠? 본회의가 내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3월 달로 가야지. 3월 언제가 있습니까? 3월 달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일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방송이 끝난 다음이네? 나간 다음? 그러면 이 방송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내일 전화라도 좀 해보세요. 여기저기. 예. 그러면 만약에 3월이 되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때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걸 직권상정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거부권을 계속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황교안 대행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단서라는 조항이 있어요. 수사의 단서가 뭐냐면 수사를 개시할 근거가 나타나면 수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수사 단서는 여러 가지 있어요. 언론 보도, 뭐 풍문,
저놈 나쁜 놈이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풍문. 또 변사체 검시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시체가 딱 발견됐는데 그 시체가 자연스럽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 외력에 의한 무슨 좀 이상하다. 그러면 검사가 그거 자연사야?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의 단서예요. 수사의 단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 안 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직무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수사의 단서를 넘어서 수사를 개시했어요. SK, 롯데 수사를 개시했잖아요. 우병우 수사 개시했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의료 비선농단, 김영재 원장, 차운병원, 이 대통령 이거 맞은 거 어제 기사 나왔잖아요. 이거 뭐 얼굴 한 거. 다 이 단서를 넘어서 수사를 개시했는데 수사 기간에 쫓겨가지고 만료를 못해. 그런데 이걸 승인을 안 해, 연장을. 그럼 뭐예요? 황교안 대행의 직무유기죠. 수사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럼 황교안 대행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거 니들 수사 그만하고 검찰로 이첩을 하면 검찰이 수사할 거다. 여러분, 검찰 믿어요? 검찰이 못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왔잖아요. 그럼 특검이 못한 걸 검찰이 한다? 안 되잖아요. 또 내일 모레면 이제 이따 우리 총수께서 물어보시겠지만 곧 탄핵 결정이 있어요. 이제 헌재가 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제 3월 초엔 탄핵 결정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대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선이 시작되는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대선 핑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 놓고. 그러면 몇 달 뒤로 넘어가는데 증거인멸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럼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황교안 대행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3월에 만약에 새로운 법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네.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발의를 내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3분의 1을 간신히 모아질 겁니다. 두 번째 통과시킬 때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방법이 하나 남아 있어요. 만약에 특검이 이번에 무산이 되면 다음에 새로운 법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기회가 한 번 남아있긴 한데 일단 돌아가서 정세균 의장한테 전화 내일 아침에 하시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판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종류의 정보를 듣긴 들으셨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예, 기각설. 이 말씀은 한 달 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기각설. 왜냐하면 작년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탄핵소추 의결할 때 새누리당이 어땠습니까? 그때 분당되기 전에 네. 전 의원이 국회 그 로텐다울 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죄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지난주부터 한 3주 전부터 이상해졌잖아요. 완전히 이상했어요. 완전히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김문수 같은 분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까 달게 처벌 그런 얘기도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또 이인재 지금 이분들이 다 대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지율 1%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각설이 이제 유포가 됐는데 이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분들 때문일 거예요. 세 분이 맞는데 요 X표가 아니고 세모. 그 세모고 저쪽 세모? 오른쪽 네. 저 네 번째 있는 분은 공으로 바꿔주세요. 네 번째는 공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있는 분은 세모, 여덟 번째 세모. 아 이거 보셨구나 이 표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워낙 이 세 분의 재판관님들이 이게 내색을 안 한대요. 그 헌재 안에서 돈은 풍문이야. 질문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질문도 많이 안 하시고 또 안에서도 이렇게 재판관 원래는 9분이었다가 지금 8분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워낙 이 내색을 안 하고 계셔서 혹시 저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먹고 계신가?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의 근거는 전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여하간. 그런데 예. 중요한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소문이 개연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그래서 제가 흥분을 많이 했었죠. 중간에 쭉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예, 예. 알아봤다기보다도 제가 무슨 저기 사찰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안테나를 세워서 예. 예, 이제 그랬는데 재판관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많이 거론되는 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하시는 제가 청문 한 분인데 보수적인 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청문회 당시에 삼성과의 유착 에버런 사건 때 그거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죠. 무죄를 냈기 때문에. 했죠. 그래서 신라호텔 회원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이걸 했어요. 질문을 연거푸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게 문화융성을 위한 거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소관 부처가 문체부다. 문체부 장관이 소관 장관이고 청와대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인데 왜 경제수석을 하는 안종범 수석이 왜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설립에 주도했느냐. 이거는 경제수석은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세니까 경제수석을 이용해서 강제로 돈을 뭐 뺏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질문이 있고 나서 우리 국회 측 변호사님들이 서로 막 쳐다보면서 이거 커밍아웃이야 커밍아웃. 커밍아웃. 그래가지고 아니 페인트 모션을 어떡하려고 다들 을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다 들었거든요. 아니 자기 이름이 돈다는 거. 걱정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론의 전 취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알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 탄핵법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완전 판을 쳤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오늘은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보고 국회 측의 대리인이라고.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치라고 있어요. 감치. 법정 모독으로 바로 구속하는 거. 한 달 동안 집어넣는 게 있어요. 김평우 변호사라고 전 대한변협 회장했는데 야 헌법재판관님들 진짜 완전히 그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와. 생불이시군요. 그걸 어떻게 생불이야 생불. 그걸 어떻게 참고 그걸 참고 강일원 재판관님이 싹 그래요? 하면서 하신 말씀이 별로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너 뭘 모르고. 뭣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취지로 뭉개버렸죠. 그러면 대통령 측 대리인이 대통령을 도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재판관님들 완전히 기피 신청하고 오죽했으면 이정미 대행이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예? 품격을 지키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왜 도발했을까요? 이미 게임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저 해석이에요. 저 해석. 나는 정반대 해석을 하는데. 누가 맞는지 제가 나중에 심판을 네. 볼게요. 13일 이후에 결정 나겠지. 누가 맞는지는. 기각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밀란이 일어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의원님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실제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표뿐만 아니라 많은 표가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중복해서 계속 거론되는 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물론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사도 그게 명예훼손이다, 사실이다, 아니다 말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건 마지막 결정문 쓸 때까지 변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이 판사님은 계속 거론됐어요. 아니야. 그 재판관이 거론 안 됐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니, 이런 표에 거론되긴 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 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고,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보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의 분석이 있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분석을 적어도 새누리당은 대단히 진지하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현재. 청와대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물론이죠. 그건 진짜예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근데 민주당도 그 정도 수위로 긴장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저희 당 제가 주관했는데 미리 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모의 법정도 했어요. 저는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만약의 사태. 만약의 사태. 솔직한 얘기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옷 벗어야죠, 뭐. 자, 판사님 아니지. 판사님 워낙 정명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목요일도 나가. 응? 자, 오늘 혹시 하실 얘기 또 있으십니까? 이제 자꾸 새누리당 심지어 바른당도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승복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복이라는 거는 뭐 여러 정치적 법적 의미가 다 있는데 이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소추 의결을 한 국회 그리고 소추 대상이 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심판은 이제 헌재가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헌재 결정의 승복 의무는 당사자인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는 거예요. 국민은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 재민의 원칙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 주권 위에 더한 게 있어요. 그는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헌법이 선언하는 주권자인 국민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층위의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완전히 개정뿐만 아니라 헌법을 완전히 없던 걸로 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이 승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이 결정에 승복하라는 얘기는 국회에 대해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주권자인 국민,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에 대해서는 승복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이제 원래 24일 날 결심하기로 했었어요. 변론 종결. 근데 하도 때를 쓰니까 27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27일 날 종결한다. 그리고 26일까지 대통령 나올 건지 말 건지 알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네. 이러면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이에요. 그날 선고할 수 있어요. 그날 선고하는데 정말 억만분지 1의 가능성으로 기각이 된다 하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